정치일학입니다. 현재 언론의 모습을 보면 과연 공정할까? 그런 물음표가 생깁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모두 공격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한겨레 기사를 찾아보면 단 한 번이라도 청와대와 조국 후보자 측 입장에 서서 말하는 부분이 과연 있었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조 후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의혹을 마치 진짜인 마냥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왜 당신은 다른 후보자처럼 물러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리는 기사들인데요. 아주 맹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보 매체에서 말이죠. 어제 김연아 의원은 JTBC에 출연해서 이재정 의원과의 토론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진보 언론들조차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문제가 있다라며 토론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진보 언론이 정말 우편향적인 기사를 쓰는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는 데는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딸 편법 입학, 박희태는 사퇴했지만 조국은 끝까지 간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한 법조인의 말을 인용해서 시작하는데요. 수많은 법무부 장관을 봤는데 역대 이렇게 시끄러운 경우가 있었나? 웃부다는 표정까지 인용하면서 기사가 시작됩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이슈가 터지고 제1저자 등재, 그리고 장학금 수령,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이장 매매, 채무 변제 회피, 세금 탈루, 이장 전입. 일부 의혹은 예부 고발돼서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되었다. 추가 고발도 이루어질 듯하다. 만약 조 후보자가 현재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될 최초의 진기록으로 남게 될 것 같다라는 비평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겨레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검찰 고위 출신 변호사 말을 인용하면서 말이죠.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저렇게 너덜너덜해져서는 기어코 장관이 되더라도 직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수의 상징과도 같은 자리인데 당장 검사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법무부 영문 포기에 괜히 저스티스라고 들어가 있겠나. 저스티스가 뭐냐면 정의입니다, 여러분. 조 후보자가 가족 등 주변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닌가 싶다.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모르거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벽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수많은 후보자들이 낙마한 이유를 알 것 같다는 인용한 기사입니다. 바로 검찰 고위 출신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 기사 내용인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는 이명박근혜 때 인사 참사와 비슷하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바로 지휘자였다. 인사 검증을 하는 지휘자였기 때문에 인사 검증 실패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고 사퇴 압박을 받은 것도 여러 차례였다. 이런 기사를 계속 썼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퇴 압박과 인사 검증 실패라는 꼬리표를 단 세력은 누굽니까?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는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서 국민은 깨어있는 국민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사는 우편향적인 기사다. 과연 누구한테 이 기사를 읽으라는 건지 정말로 참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기사 끝부분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린이다. 민감하고 예민한 이슈가 교육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결코 양보하지 못하는 기회의 평등 그리고 문제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한영예고에 들어갈 때, 고려대를 들어갈 때, 부산대 의전원을 들어갈 때 조 후보자의 딸이 가질 수 있었던 행운과 특별한 케이스는 각각 다 해명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을 놓고 보면 특별한 케이스의 연속이다. 이 독특한 사례들이 계속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도록 하는 대상일 수 있다. 조 후보자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내놓는다면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은 지역구에서 3시간 동안 사람들을 만났는데 민심이 심각할 정도로 이기감을 느꼈다라면서 기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님께서 방송에 나와서 그따구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조국 수석이 해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청년들의 박탈감이 클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디스를 한 거겠죠. 이기감을 느껴서. 그렇죠. 이 기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모펀드 의혹, 조국 딸 의혹, 이 두 가지 의혹에 관해서 기사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조국 수석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비춰져 보이고 있었습니다. 과거 조국 후보자가 SNS 글을 많이 썼는데요. 그 글들을 가져와서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쓰죠.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조국의 발을 묶는 형국이 될 것이다 라면서 마지막 기사의 글이 끝났습니다. 지금 진보 언론이라는 곳에서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도가 지나치는 공격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과거 우리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깨어있는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올해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 10주기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언론들에게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한결에는 반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국 당사자께서 해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항상 측측성 의혹 제기 이런 기사들만 크게 부풀려서 결국은 조국 후보자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왜 다른 후보자들은 사임을 하고 사퇴를 하는데 조국 후보자는 계속 가냐, 이런 기사가 말이 됩니까? 언제나 언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언론만큼은 우리 편이다 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 믿고 싶다면 유튜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론과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019년 8월 이런 썩어 빠진 언론과 정치인들 그리고 여론조작 댓글들을 보면서 과거 반민특위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을 테니까 말이죠. 4월 달인가요? 나경원이가 말한 게 있죠. 반민특위는 국가 분열의 주범이다. 생각나시죠, 여러분? 과거 친일파들이 반민특위를 없애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 조국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야 합니다. 제2의 반민특위 위원장 조국. 그렇다면 국민은 반민특위 위원입니다. 국민들이 뭉쳐야 됩니다. 제2의 반민특위는 성공해야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